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민간인 출입은 제한됩니다. 내가 민간인이라고?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군무원 신분증 내시죠. 군무원. 지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건가?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저 사람 그냥 아줌마 아니야? 아니야, 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대한민국군 역사상 단 한 명뿐인 여군 대장. 별 4개의 권위를 가진 그녀가 한순간 민간인으로 오해받아 끌려가 버린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으로 번지게 되는데,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젊은 헌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저녁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옆에 자리한 오래된 국수집에는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가게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며 부대 근처를 오가는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스테인리스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색바랜 메뉴판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그 조용한 국수집 한편에서 한 여성이 단정한 민간인 옷차림으로 조용히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나이 53.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대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회색빛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어떤 화려함도 없는 소박한 차림새였죠. 아, 비가 이렇게나 많이 오네요. 국수집 주인 아주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장마가 참 길어요. 올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주인 아주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군무원이신가요? 지연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군무원. 그녀가 30년간 군 복무를 하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녀를 군무원으로 여겼어요. 여군이, 그것도 대장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거짓말을 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국수집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라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는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일 저녁의 쓸쓸함 때문이었을까요? 지연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돌돌 말아 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 4개를 달고도 이렇게 나를 몰라보는구나.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서운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운한 것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지위가 이렇게 쉽게 무시당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때로는 무거운 계급장을 벗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지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에 군인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결혼도 못할 텐데 괜찮겠어?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사학교에 들어간 것도, 초급 장교로 임관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모두 남들의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며 걸어온 길이었어요. 수많은 밤을 홀로 울며 지새우기도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누군가는 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어요.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지갑을 꺼냈어요. 얼마입니까? 6,000원이에요. 지연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비 조심해서 가세요. 우산 없으시면 여기 있는 거 빌려가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차가 가까이 있어서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왠지 모르게 감상적인 기분이 들곤 했어요.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연은 재킷깃을 세우며 부대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차로 모셔다 드릴 테지만 오늘은 혼자 나온 날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부대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별 4개가 달린 견장을 어깨에 메고 수많은 부하들 앞에 서야 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대장이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김지연이었어요. 53의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서 비오는 저녁 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랜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소중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익명성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연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곧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별 4개의 무게를 다시 어깨에 메고 대한민국 군의 한 축을 떠받치며 살아가야 할 시간 말이에요. 국수집을 나선 지연은 빗속을 걸으며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운전병이 차로 마중 나왔을 텐데 오늘은 일부러 혼자 오겠다고 했었죠. 가끔은 이렇게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부대 정문이 가까워지자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헌병들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부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 김지연 대장이 되어야 했거든요. 잠깐만요. 뒤에서 들려온 남성의 목소리에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27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헌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철수 하사,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배어 있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민간인 출입은 제한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의 중년 여성이 이 시간에 부대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수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지연은 잠시 어이없어 웃었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민간인 취급을 받다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나 군인인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딘가 우스꽝스럽게도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대장이 자신의 부하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니요. 철수는 지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농담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군무원 신분증 내세요. 또 군무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보다는 서글픔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업적과 지위가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다니 정말 허탈했거든요. 군무원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나는 이 부대 소속이고 당신보다 계급이 훨씬 높아. 철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뭔데요? 설마 장교라고 하실 건 아니겠죠? 여자가 무슨 장교야?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교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어요. 군사학교 입학할 때도, 초급 장교로 임관할 때도, 진급할 때마다 들어야 했던 그 말.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인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군무원 신분증이라도 보여주세요. 철수가 다시 말했어요. 신분 확인 안 되면 헌병대로 모셔야 합니다. 지연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민간인 차림으로 나온 날이라 군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운전병이 동행해서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었는데 하필 혼자 나온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신분증이 없네.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수상한 줄 알았어요. 이런 시간에 부대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잖아요. 어슬렁거린다고? 지연의 자존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군 최고의 장성이 자기 부하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이 부대에. 그만하세요. 철수가 말을 잘랐어요. 헌병대까지 같이 가시죠. 거기서 신원 조회해 보겠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서 두 사람 모두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철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젊은 헌병의 충실함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상황 판단은 틀렸지만 부대 보안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확실했거든요. 좋아, 가자. 지연이 체념하듯 말했어요. 헌병대로 가서 확인해 보자.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상한 민간인을 성공적으로 검거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 중년 여성의 당당한 태도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통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더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오히려 차분했거든요.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 헌병대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최초 여군 대장이 자기 부하에게 신원 미상자로 체포당했다는 소식이 퍼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 아닐까? 자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여군이, 그것도 대장이라는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일인 것은 아닐까? 헌병대 건물 앞에 도착하자 철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젊은 헌병은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당황감,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기묘한 하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헌병대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스틸 책상과 의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각종 공문과 부대 수칙들이 붙어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서는 몇 명의 헌병들이 지연과 철수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뭔 일이야? 선임 헌병인 김상호 상사가 물었어요. 그는 40대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헌병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상사님, 수상한 민간인을 발견해서 데려왔습니다. 철수가 상황을 보고했어요. 신분증도 없고 자꾸 군인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상호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민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상호가 지연에게 의자를 가리켰어요. 신원 조회 좀 해보겠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헌병대 사무실에 민간인 차림으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이곳의 최고 책임자로서 들어와야 할 곳인데 지금은 신원 미상의 수상한 인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상우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김지연입니다. 생년월일은요? 지연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상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여러 정보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상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김지연, 여군, 대장? 사무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헌병들도 모두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호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김지연 여군 대장. 맞네. 사진도 있어.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군복 없이 민간인 차림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이럴 수가. 박철수 하사.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믿겠나? 철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성 중 한 명을 민간인으로 오인해서 체포한 것입니다.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대장님.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지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괜찮지 않았어요. 헌병대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헌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철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분명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군 최고의 장성이 자기 부하에게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강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내가 쌓아올린 30년 군 생활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시당하다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사학교에 입학하던 첫날, 초급 장교로 임관하던 날, 첫 부대 배치를 받던 날, 그리고 수많은 진급과 영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여군은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해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실력으로, 성과로, 헌신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사회의 인식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군이 대장까지 올랐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 힘든 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대장님,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연은 철수를 바라봤어요. 27살의 젊은 헌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어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잘못은 없어. 지연은 생각했어요. 그저 사회가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사무실 안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공간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들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눈물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권위와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할까요? 그리고 이 젊은 헌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사무실의 침묵은 상호가 급하게 전화를 거는 소리로 깨졌습니다. 예, 부대장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거든요. 지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겪어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와 서글픔, 그리고 묘한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은 끝났다.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같은 절망적인 생각들이었어요. 부대장님이 곧 오신답니다. 상우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연대장님께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 계통을 따라 보고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 일이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헌병대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김대수 부대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급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부대장.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요. 대수는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박철수 하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철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호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대장님, 박철수 하사가 대장님을 민간인으로 오인해서. 민간인으로? 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장님을? 이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연대장인 이준호 대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도 지연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했어요. 대장님, 이런 일이. 연대장, 일단 앉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겠어요. 사무실 안은 급작스럽게 고위 간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모든 지휘관들이 몰려온 것이었어요.
준호 연대장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하사, 설명해봐.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근무 중에 민간인 복장의 여성분이 부대 근처를 배회하고 계셔서 신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군인이라고 하시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군이 대장이라니. 철수의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준호와 대수 그리고 다른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철수의 말에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군이 대장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준호가 되물었어요. 그게 내 생각이야?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철수의 말에서 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군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시선들 말이에요. 박철수 하사.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바라봐. 철수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한 이유가 뭐야? 지연이 물었어요. 저는 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자가 대장까지 올라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철수의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지.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틀린 건 하나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철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내 나이였어.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지.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길고 험난한 여정의 흔적들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별을 몰라도 내 군을 부정하지는 마라. 지연이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여기 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왔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이틀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아침 뉴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기사, 그리고 저녁 종합뉴스까지 이 사건은 연일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 여군 대장, 헌병에게 민간인으로 오인돼 구금. 지연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군 관계자들의 인터뷰,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세상은 떠들썩했고 지연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 시민단체들의 지지 메시지, 그리고 군 내부의 상황 보고까지.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녀는 사건이 터진 순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 특히 군대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항상 큰 논란이 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되어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군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각급 부대에서는 상황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철수 하사의 처리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군 간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의견은 철수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대장님께 이런 모욕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간부가 말했어요. 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박철수 하사를 파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의실은 철수를 처벌하자는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자신의 생활관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상급자들의 질책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군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27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의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뉴스를 보고 급하게 부대로 찾아왔지만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닌데. 철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인터넷에는 철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군인이라니 한심하다. 당연히 파면당해야 마땅하다. 철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절망했어요.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어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수 개인을 악마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데. 지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30년 군 생활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초급 장교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처음 군에 들어왔을 때 자신도 많은 편견과 시선에 시달렸었습니다. 동료들의 의심 어린 눈빛, 상급자들의 우려 섞인 조언들,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의지와 노력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연의 과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 사회적 비난, 그리고 군 내부의 압력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 명예를 세우려다 한 병사의 인생을 꺾어버려야 하는 건가? 지연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병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철수 하사를 군에서 파면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자신의 침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7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밤 잠옷 차림으로 연병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대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어둠 속에서 외로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연병장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믿어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연은 연병장 중앙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군사학교 입학 첫날 남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학생으로 서 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고 그 시선들은 대부분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여자가 군사학교에 얼마나 버틸까? 결국 포기하겠지. 그런 속삭임들을 들으며 견뎌내야 했던 나날들이었어요. 체력 훈련에서는 남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했고 학업에서는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죠. 입학 후 첫 주가 기억났습니다. 체력 측정 시간이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까지 모든 종목에서 남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연은 악착같이 버텼어요. 팔이 후들거려도 다리가 풀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여자애 정말 끈질기네. 한 선배가 중얼거렸어요. 끈질기긴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말들이 지연에게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에 올 여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는 이 벽을 뚫어야 했고 그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은 연병장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이 넓은 공간에서 수많은 신병들이 훈련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편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지. 초급 장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첫 부대 배치를 받았을 때 부하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여자 장교라니 우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 같은 의심의 눈빛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첫날 부대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생생했어요. 중대장실에 들어서자 부중대장이 그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대장님이세요? 네, 김지연 중위입니다. 아, 그런데 여자신 줄 몰랐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의심의 시선들이었어요. 부하들은 그녀의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훈련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중대장님, 이 훈련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한 하사가 말했었어요. 왜? 여자분이시니까. 이해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역시 여자라서 감정적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하사, 이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나? 체력 단련입니다. 그럼 내가 여자라서 체력 단련의 중요성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득해가며 인정받아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하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철수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성이 군대에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했어요. 진급할 때마다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소령으로 진급했을 때, 중령으로 올랐을 때, 그리고 대령이 되었을 때까지 매번 같은 의심과 편견에 부딪혀야 했어요. 여자가 그 자리까지 실력보다는 정책적 배려 아닌가? 토큰이지 실제 능력은 어떨지. 그런 속삭임들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더욱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남성 간부들보다 실수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철수가 당할 처벌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파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에서 쫓겨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사회적 낙인,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평생 따라다닐 오명까지 27 젊은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 실수는 내 상처를 다시 꺼내놓았을 뿐이다. 지연은 솔직히 인정했어요. 철수의 행동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30년간 쌓아올린 경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시당했을 때의 그 기분을.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3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자 주변에서는 온갖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군이라서 남자들이 싫어하나 봐. 너무 강해서 남자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군인 그만두고 결혼해야지. 그런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초심을 떠올렸어요. 누군가는 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덮지 않고 안고 가기로 했다. 연병장 한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많아서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들이 있었어요. 철수를 처벌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확실히 그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가르쳐준 편견, 그리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적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지연은 철수를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본 것은 악의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부대를 지키려는 책임감,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 비록 방향은 틀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별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철수를 처벌해서 본보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이해시켜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철수를 버리는 대신 감싸주기로.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처벌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화와 이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부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징계위원회 관련자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박철수 하사도 함께 부르고요. 대장님, 하지만 제 결정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로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다시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철수의 운명도 자신의 앞길도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영향도 모든 것이 내일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디귿자형 테이블 둘레에는 위원장인 이준호 대령을 비롯해 여러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철수가 작아진 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리를 잡았나요? 준호 대령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박철수 하사의 징계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대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시니만큼 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지연의 한마디 한마디가 철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하사.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아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철수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김상호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성을 민간인으로 오인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동조했어요. 파면이 마땅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군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들이 철수를 겨냥해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위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네, 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헌병 박철수 하사의 실수는 나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말이었거든요. 오히려 군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여군 대장의 존재가 아직도 낯설고 믿기 힘든 사회. 그건 내 잘못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도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박철수 하사를 비난하기 전에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 사회가, 이 군이 여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심어주었는지 말입니다. 준호 대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연이 말을 끊었어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하사.
지연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나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에 중년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대 보안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부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잘못된 건 판단이었지 마음가짐이 아니었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을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의 눈에는 별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지연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계급장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해서 그 진심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호 중령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 이런 실수를 용납하면 용납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박철수 하사를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의 편견이 사라질까요? 지연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교육입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처벌이 아니라 교육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박철수 하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이 새로운 시대의 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박철수 하사의 진심을 봅니다. 지연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파면시키려는 자리에서 오히려 감싸주는 말을 들으니 감격과 죄송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대장님,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지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대신 배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벌의 분위기에서 화해와 이해의 분위기로 변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파면 대신 감봉 처분을 받으며 군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 그리고 현대 군의 역할에 대한 교육까지. 철수는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철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연 대장의 30년 군 생활사를 배우면서 그녀가 견뎌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군이 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육 담당 장교가 설명했어요. 사회적 편견,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제도적 한계까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자신이 그날 밤 보여준 반응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언론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심은 높았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기자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기다렸어요. 군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박철수 하사의 실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반영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장님, 그렇다면 처벌 대신 교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벌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대답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해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박철수 하사가 변화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일각에서는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관대함과 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연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의 발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이를 용서와 화합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역시 대장까지 오른 분답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 처벌보다 교육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지연은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은 다시 부대 정문역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인 복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수집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두 아저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여군 대장 말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맞아. 그 헌병을 처벌하지 않고 교육시킨 거 말이지? 용서할 줄 아는 진짜 리더더라고. 지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국수가 나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혹시 그때 뉴스에 나온 여군 대장님이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 정말이세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몰라 뵙고 그때 군무원이라고. 괜찮아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대장님 정말 멋지셨어요. 뉴스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아주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지연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가 지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후였어요. 그는 한결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육 담당관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겪었던 변화를 다른 동료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연은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정말인가? 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몇 개월 후 지연은 또다시 국수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비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그녀를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그때 뉴스에 나온 여군 대장 맞지? 지연은 고개를 숙여 미소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제야 내 이름이 별의 무게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군.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수집 밖으로는 여전히 부대 정문이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철수가 새로운 교육 담당관으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존중을 배우도록 말이에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